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상급지로 이동하고 싶으시죠? 예, 그런데 상급지로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안 되니까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예, 너무 괴롭죠. 예. 이게 재밌는 게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꿈도 못 꿀 상황이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상급지로 갈 거라는 것에 상급지로 내가 간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많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동안 부동산을 투자한 것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내가 이 정도 금액에 팔면 이런 수익이 나겠지라고 다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고 그것이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다 하나도 안 팔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예. 이렇게 내 돈이 여기 있는데 이걸 못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더 안 달라고 괴롭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안 팔리면 그게 네 돈이 아니다 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지금 또 하나 또 가르쳐 주는 게 있잖아요. 언제나 팔리는 게 아니다라는 걸 또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담긴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시장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배우셨다라고 하면 배운 사람답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배운 사람답게 행동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시장을 통해서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급지의 개념을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상급지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상급지. 우리 매스컴에서도 말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다들 그냥 구체적인 곳을 얘기하자면 강남이 되겠고, 강남을 못 꿈꾸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데 이런 데들이 상급지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투자에 있어서 상급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투자에 있어서 상급지는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의 아파트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올해에도 3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역시 상급지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강남의 아파트 들어간 돈이 얼마냐? 30억이에요. 그런데 3억이 올랐다? 예, 10% 올랐어요. 10%가 절대 적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쳐요. 예. 자, 그런데 내가 어떤 투자 자산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년 동안 1억이 올랐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투자한 자금은 5억이에요. 그러면 얘는 20%가 상승을 한 거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뭐가 난 거예요? 아직 뭐가 난지 모릅니다. 예,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뭐가 좋으냐 나쁘냐가 결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런 투자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유지됐을 때, 그럴 때 후자가 훨씬 더 좋은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의 A급지, 투자의 상급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성장성이 높은 거예요. 성장성이라는 건 중장기적인 것을 말하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더 높은 성장, 비교되는 더 높은 성장을 하는 것이 A급지 물건이고 상급지 물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가지려면 A급 물건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A급 물건을 사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럴 만큼 충분한 현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의 투자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A급 물건을 살 때까지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그 각오와 정성에는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함에 제가 박수를 보낼 수는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장성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성장성이 높은 거에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현금으로 모으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그 성장하는 것이 빠르겠어요? 당연히 성장성이 높은 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장성이 높은 걸 못 따라가요. 돈을 모아서. 자, 그런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A급 물건이 아니더라도 B급이나 C급, D급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사놔야지 A급을 따라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점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에 맞는 그 중에서는 가장 성장성이 높은 물건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D급 물건을 샀어요. A급으로 바로 점프하면 좋겠습니다만은 A급으로 점프는 못 하겠어요. 그러면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이렇게 점프를 해야 돼요. 점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태까지는 돈만 있으면 내가 다음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점프하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뭡니까? 시장이 매매를 허락해 줘야 돼요. 예. 시장이 거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래가 안 되면 내 돈인 줄 알았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시장에 거래가 될 때 반드시 옮겨 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재작년에 이런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서울에 나홀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팔 수가 없어요. 왜냐? 두 가지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팔아도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어쨌든 서울에서는 제일 싸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오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팔아서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못 팔아요. 자,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울에 있는 낡은 나홀로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과 수도권의 소형 새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과 어떤 사람의 자산이 더 성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냥 딱 감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새거 소형 아파트가 더 성장성이 높을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나홀로 아파트를 매도하고 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주의 문제니까 전세로 옮겨가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소형 새 아파트를 사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그러냐?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갖고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저한테 되묻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막 억지로 막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 갖고 있어도 괜찮긴 하죠. 크게 잘못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상황의 대부분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상급지로 투자도 상급지의 물건을 투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산이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커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일단 상급지의 물건을 다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B급이 됐든 C급이 됐든 D급이 됐든 본인의 자산 규모에 맞는 가장 좋은 거를 일단은 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그게. 그렇지 않으면서 상급지를 꿈꾼다, A급지를 꿈꾼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달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시장이 허락할 때, 시장이 화랑장이 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기에 반드시 옮겨 타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시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배웠다면 이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배웠다라고 하면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안 해야지 그게 배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 배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그런 때가 오면 정말로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해서 화랑이 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못난이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조금 더 성장성이 높은 거로 옮겨 타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장이 낮은 데서 이렇게 옮겨 타기를 하는 것이 늘 허락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은 매우 한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매우 길게 허락해 줄 수도 있지만 매우 짧게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허락해 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스가 온 거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행동들을 하라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능성이 없었으면 제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규제 계속 풀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제 하나씩 계속 풀을 거다. 시장 봐가면서 계속 풀을 거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죠.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우상향이 될 때까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차피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는 건데 과연 그거를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아무리 정부가 아주 초엘리트들만 모아서 하고 그리고 완만하게 상승하겠다고 하는 걸 목표로 둔다고 해서 늘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갑작스럽게 어떤 규제가 풀어지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지나치게 분위기가 달아오르거나 이럴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장성이 낮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매도해서 옮겨 타야 될 기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배우셨다며요. 이번 시장을 통해서 배우셨다며요. 그러면 기회가 오면 그 배운 바를 제대로 활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은 언제 갑자기 올지도 모르는 기회를 쳐다보고 있어야죠. 그 기회가 오나 안 오나를 잘 보고 있어야 되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배운 대로 실천하셔야 될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때가 어느 날 순식간에 왔다가 휙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뭐 내 거 안 팔려 하고 안 달랠 게 아니라 잘 쳐다보고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더 좋은 투자 자산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